요즘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전엔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요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일까요? 250년 전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친구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만날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누군가 받았고 약속을 잡으면 누군가 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연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는데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건 아닐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관리한 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친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들은 대부분 필요 기반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만났던 것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관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정보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소속감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맞지 않아도 참았고, 불편해도 참았고, 속상해도 참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은퇴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했습니다. 동네를 옮겼거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안 만나도 되는구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그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지 그 차이를 구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래 알았어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겁니다. 당신이 버린 게 아니라 삶이 정리해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는 남이 됐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역할이 끝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학창 시절에 필요했던 친구,
직장 생활에 필요했던 동료, 육아 시절에 필요했던 이웃. 그들은 각자의 시간 동안 필요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믿음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행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진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싫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참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사상가. 그가 가장 많은 책을 쓴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벼슬이 높았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아닙니다. 그가 가장 많은 사상을 남긴 시기는 강진 유배 18년 동안이었습니다. 1801년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58세가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년.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그는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와 멀어져, 세상과 단절된 채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향을 떠나 외로운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사람이 적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는 고독을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유배 시절 그가 남긴 저작을 봅시다. 목민심서 48권. 지방관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한 책입니다. 경세유표 48권.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설계한 책입니다. 흠음신서 30권. 형벌과 재판의 원칙을 담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아엉각비, 매시서평, 심경밀엄 등 수백 권의 책을 썼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으면 생각이 흐트러진다.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답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 쓰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단절이 아니라 정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배 초기 그는 깊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외로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세력 다툼에 휘말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아무도 막지 않았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견디는 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해석하는 법을 제시했습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삶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도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일정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배웠고, 이미 성장했고, 이미 경쟁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그 정리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유배라는 강제적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흔들립니다. 사람은 적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 마제에 머물면서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책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리웠을 텐데, 세상이 그리웠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 더 외롭다는 것을.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존엄을 지켰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많을수록 비교가 많아집니다. 누구는 여행을 자주 간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건강하다. 누구는 여유롭다. 만날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다릅니다. 서서히 자신감이 깎입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나만 별일 없이 사는 건가? 친구가 많을수록 눈치가 많아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 써야 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자랑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웃었지만 즐겁지 않았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함께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감정 노동이 많아집니다. 연락이 오면 답해야 합니다. 생일이면 축하해야 합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가야 합니다. 싫어도 웃어야 하고, 관심 없어도 물어봐야 하고, 피곤해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의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의리는 종종 의무가 됩니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약속을 미루게 되고, 모임을 빠지게 됩니다. 처음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편안함입니다.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맞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존입니다. 친구가 많을 때는 나를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맞추다 보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편한 방식, 그것들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면 나를 다시 찾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이 회복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게 좋았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둘째, 판단력입니다. 친구가 많을 때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누군가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면 판단력이 돌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감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판단력이 단단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내가 느낀 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자기 감각을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의 힘입니다. 친구가 많을 때는 말이 많아집니다. 설명해야 하고 해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에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줄어들면 침묵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침묵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들이 회복되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됩니다. 이것이 친구 없는 삶이 편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체념한 거 아니야?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를 붙들지 않겠다는 선택.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선택.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짜 사람이 낫습니다. 100통의 전화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가 낫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자유라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초대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관심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혼자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편안합니다. 이것이 친구 없는 삶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한 걸까요? 완전히 혼자 살라고 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은 적어도 된다. 그러나 진실해야 한다. 그가 제시한 인간관계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는 사람.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신을 숨깁니다. 진짜 모습을 보이면 미움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피곤한 일이니까요. 언젠가는 벗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벗는 순간 관계가 깨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벗은 앞에서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다. 가식이 필요 없는 사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만나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하면 됩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괭개소고전 청구차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설명하고 자랑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소모적입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벗은 내가 침묵해도 나를 알아본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가 더 낫다. 이것은 냉정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에게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지 말라는 뜻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요. 혼자 있으면 불행하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고독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하는데도 통하지 않는 느낌, 웃고 있는데도 슬픈 느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고독은 패배가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의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 많은 관계, 많은 인정.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나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정리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야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끊임없이 역할을 해야 했고 끊임없이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을 만났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고 쓰고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되찾는 순간 존엄이 회복됩니다. 존엄. 이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존엄은 단순합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존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다가 누군가를 만족시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서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맞출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족시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독은 가장 확실하게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끊임없이 공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적이라고 불렀고 천주교도라고 비난했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을 들을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 속에 있었다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변명하고 해명하고 정당화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노년에 가장 필요한 강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에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당신이 편한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졸업입니다. 필요 기반 관계에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의무 기반 관계에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눈치 기반 관계에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 이후 남는 것은 진짜 관계뿐입니다.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존재가 가벼워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혼자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76세까지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복권되지 못했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책을 썼고 계속 생각했고 계속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끊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졸업입니다. 그리고 그 졸업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습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당신으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독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졸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